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려고 10월 3일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 명이 조직되어 국민혁명대회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러 오늘은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주만 일어서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광주여 일어납시다.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주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조선 500년이 왜 망했느냐? 이것은 왕을 둘러싼 간신배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수상이든지 간신배한테 둘러싸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조선 500년이 망한 결정적인 동기는 간신배들 때문에 서로가 주력권 싸움을 하려고 왕족에서 쫓겨나서 광화도에 살고 있는 철종을 나무꾼을 데려와서 철종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그 철종은 애도 못 나요. 그때부터 이 조선 왕조는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종이 애를 못 나니까 양자를 데리고 가야지. 양자. 그 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고종이에요. 고종을 데려왔습니다. 고종을 데려올 때에 조대비라고 할머니가 완전히 망쳤는데, 지금 이 조선 왕조가 망한 그 흐름이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광주에 살든지 전라도에 살든지 저 경상도에 살든지 강원도 충청도에 살든지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으로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인들도 또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 고종이 양자로 들어와서 그 친아버지 이황이죠. 이황 대원군이가 이게 옆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결국은 조선이 망하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참 나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또 간신배들한테 또 쌓인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 2년 반 하는 걸 보면 이 절대 권력자는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간신배들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강화문 말을 잘 들어야 돼. 강화문 말을. 오늘 여기 광주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나는 광주에는 다 빨갱이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지금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다시 건국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고종과 대원군 때문에, 이 대원군이 뭡니까? 세국정책, 우리 민족끼리 살다. 북한이 톡 대원군처럼 하다가 세계 거지 나라가 됐어. 우리 민족끼리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전라도가 왜 이렇게 부참하게 됐느냐? 이거는 전준환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라도요 정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모이신 여러분들 이 숫자가 대단합니다.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만 제대로 깨어나도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 지금 사실은 김대중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라도는 우파였어요. 우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보선하고 이 대통령 선거전 할 때도 80%가 전라도는 다 박정희를 찍었다고요. 이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이 김대중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전라도를 사기를 친 겁니다. 이 김대중이가 사기친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한 거예요. 연방제 통일을.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이가 올라가서 또 연방제 통일을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못을 박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이요, 문재인.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러니까 3대 좌파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제 통일을 북한 가서 사인을 했다고요. 광주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네.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연방제를 하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일단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연방제 통일을 해버리면 한국 교회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3대 좌파 대통령이 저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김대중이가요, 이거는 5,000년의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단군 이래로 가장 나쁜 짓을 한 것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연방제 통일을 해버리면요, 내 광주에게 물어보겠어요. 광주 여러분,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 좌파 대통령 3명한테 사기를 당하여 지금은 이재명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게 전부 다 또 경상도 새끼들 아니야. 문재인, 그리고 또 이재명, 노무현, 이게 전부 경상도 새끼들 아니요. 아니 근데 전라도는요, 왜 경상도 새끼들을 줄줄 빨면서 말이야. 왜 그러냐고.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지만 진짜로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낙연을 만들어야지. 이낙연은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서 좌파 인식하고 굉장히 좌파적인 발언을, 김대중보다 더 센 발언을 해도 그 사람은 못 속여요. 그 사람은 우파입니다. 근데 전라도가 어떻게 했어 말이야. 경상도 새끼들을 다 줄줄 말고 말이야. 그럼 되겠냐 이거요. 아이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이 전라도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 오늘 내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김대중 이 센터가 세상에 난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줄 몰랐어. 이거요, 빨리 속히 시간 내로 이승만 기념관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승만이 없는 김대중도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김대중이 존재해요? 김대중 대통령도 못 돼. 김대중은요, 처형당해버려. 전라도여 잠에서 깨어나라. 자, 시간 관계상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고
이 연방제 이 사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연방제를 사인했잖아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대놓고 한 것이죠. 연방제 통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화 통일인 것인데 우리 헌법은 남한과 북한 통일을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적화 통일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반국가 세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4조를 한번 읽어주시죠. 예, 4조는요. 네. 그러면 4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조, 2조, 3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1조는 대한민국을 국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조는 국민을 말하고 있고 3조는 영토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1, 2, 3조보다 더 앞서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헌법은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지향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공부 좀 시킬 겸에 1조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1조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1조 헌법 1조 1항입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그런데 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냐 말이야. 전라도여 깨어나라.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자꾸 쓰려고 말이야. 특별히 노무현 때부터 그리고 문재인 때부터 이 헌법을 개조를 하려고 개발광 질환을 떨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강화문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멘.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경상도 애국자는 저리 가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라도 애국자가 진짜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자. 여러분과 제가 아니었으면요 연방제로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에다 힘 딱 주고 광주 시내를 소리치며 다녀야 돼.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북한에 가서. 내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제 2항. 이게 먼저 1항에서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이름, 국호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설명드리겠지만 1조를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돼 있지 자유란 말이 앞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자유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이어서 제가 4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대중한테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몇 명이 장난을 치면 돼? 안 돼?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냐? 국민에게. 그럼 연방제 통일을 평양 가서 선정하려면 국민 투표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중은요 이거는 완전히 처단해야 되는 거야. 국민 투표한테 물어보고 연방제 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하든지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지가 뭔데 말이야. 평양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면 다냐고. 그래서 이 김대중은 처단해야 되는 거야. 처단. 헌법을 어긴 우리나라의 역사 5천년 당군 이래로
가장 나쁜 놈이 김일성은 원래부터 나쁘다고 치고 김대중이야 이거 제일 나쁜 놈이야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우선 2조에서요. 네. 대한민국의 2항에서 다시 올려주세요.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항권 행사가 국민의 권리인가 아닌가를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 이미 헌법 1조 2항은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은 무너뜨릴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뒤집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1조 2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들이 주권 행사는 뭘로 하느냐? 투표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4월 10일 선거가 정상이요 사기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이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기 선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님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왜 5.18에 와서 왜 연설하고 난리를 치냐 말이야. 무슨 말이야?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다. 왜 왔다 갔다 하냐고.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깜빵 가게 돼 있어요. 깜빵 가게 돼 있어.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절반밖에 몰라요. 아니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면 주권 행사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투표를 사기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2조. 목사님 우리가 10월 3일 날 목사님께서 네. 10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개조하자. 그렇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고치자.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조 2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금의 의회의 작태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저항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헌법 1조 2항에 의한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엄중한 선언 속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도 무너졌고 사기 선거를 통하여 야당이 192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10월 3일 날 1000만 명의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으로 다 오실래요? 1000만 명을 조직하여 오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영원히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2조 1항. 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건 복잡하니까 통과. 네, 잘 생략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통과. 통과해. 3조. 역시 우리 목사님은 네. 스마트하시네. 그렇죠. 네. 3조입니다. 3조.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한반도니까 북한도 지금 대한민국 거요? 북한 거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거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2,500만 국민들도 이것이 북한의 국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래서 탈북자가 34,000명이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주민등록증을 바로 줘요. 왜? 우리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10월 3일 날 우리는 국민혁명을 일으켜 2,500만을 우리는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전라도가 일어서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4조 이제
드디어 4조. 3조를 다시 한번 3조 됐다는 거군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을 보시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8도 이북에 북한의 존재는 뭐냐? 북한의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판례가 유효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납북 어민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강제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휴전선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강제 북송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사지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헌법 3조에도 중대한 위반을 범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4조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번으로 읽어봐요. 동시에 시작.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해설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조가 가장 중요한 조문인데, 이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반드시 하도록 헌법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조에서는 민주공화국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헌법 조문에. 그래서 4조를 보면요, 조 앞에 자유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왜 헌법을 만든 사람이 자유를 더 강조했을 것이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잘못된 DNA가 하나 있는데, 자유보다는 민족을 우선하는 잘못된 DNA가 70년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 민족끼리의 통일이면 족하다, 민족끼리의 통일을 우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특히 통일에 관련돼서는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만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야 된다는 사실을 헌법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 통일해야 돼요? 연방제 통일해야 돼? 그럼 연방제 통일을 서명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주에서 처형하자 그러면 골치 아픈데, 다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요, 완전히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게 나라를 북한한테 팔아쳐먹은 놈들이 좌파 대통령 세만이요. 그 중에 제일 주범이 김대중이야, 김대중. 김대중이란 말이야, 김대중. 그러면 김대중이가 서명한 것을 여러분 사인한 걸 한번 직접 보십시오. 이거요, 이거는 헌법을 짓밟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갖다 넘긴다고 하는 바로 서명식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이거요, 잠깐만 한마디로만 딱 요약해서 해설 한번 해주세요. 예, 저기 보면 저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읽혀줄 수 있도록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남한과 북한을 연방제 통일시켜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이 북한에 쉽게 적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가장 저 문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의 정강정책의 6번을 보면 이거는요,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10월 3일 날 우리는 국민혁명을 일으켜 저 당을 해산시켜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이거는 당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에 뽀자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6.15 공동선언, 또 14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이거는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그렇죠.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해한다.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통일정책을 문서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재 저 문서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사인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당 정책에다 넣어놨어. 광주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을 목사님 8조 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우리 헌법은요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민주당의 강령 통일 조항을 보면 그 정당의 목적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만으로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행한 행태, 활동을 보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민주당을 8조 사항에 근거해서 해산하는 일에 적극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아침에 그 조회를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절대 욕하지 말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전라도의 절반이 지금 이재명이를 줄줄 빨고 있다고. 그래서 전라도가 일어서야 되는 거야. 아멘. 아니 500만 명을 희생시킨 이 김일성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말이 돼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일 많이 동의하는 사람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라도에서 일당 100을 해서 이 거짓에 속아 있는 이 전라도를 다 제자리로 돌이켜서 10월 3일날 강원광장으로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해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2년 반을 지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자, 그만. 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장춘체육관에서
이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한 연설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여기에 본질이 나와요. 들어보시면 소리가 나온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 2년 반을 하면서 이게 나라가 이상하다,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설만 이렇게 하지, 아직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 3명을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고, 요즘 와서 이제 문재인 수사를 해서 뭐 돈 3억을 뭐 해먹었다, 이제 겨우 이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뭘 눈치를 뭘 보냐 말이야. 뭘 봐요. 검찰총장 출신 아니야. 헌법도 모르시냐고. 헌법도 눈치 볼 것도 없어. 헌법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반국가 세력들을 다 잡아쳐 넣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없어져. 대한민국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깜빵 가게 돼 있어. 깜빵. 김건희 여사님도 깜빵 가게 돼 있다니까. 깜빵을. 정치는요, 너 죽고 내 죽고가 아니여. 죽고 살고 문제요. 보면 모르냐 말이야. 자, 이봐라. 자, 이봐라. 저는 오늘 광주의 집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된다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는 이 황정순 목사님 뵈면 늘 예전에 사사시대에 두보라가